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알려드리는 암 이야기, 그 암이 알고 싶다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혈액종양내과 이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 이현우입니다. 3명 중 1명이 걸린다는 사망률 1위 질환 암. 우리는 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희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담도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담도암은 사실은 빈도나 이런 걸로 보면 좀 뭐 유방암이나 폐암처럼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설명을 하려면 짧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암이라서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도암이 어떤 건지, 담도암 사실은 종류가 많잖아요. 담도는 이제 담즙이 흘러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몸에서 담즙은 간에서 만들고, 간에서 만든 간세포가 만든 담즙이 개천이 모여서 강이 되듯이 이제 조금씩 모여가지고 간에서 만들어진 간내 담도가 모이고 간 바깥으로 나가서 십이지장으로 담즙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담즙이 흘러가는 길 전체를 담도라고 하고요. 담낭은 이제 거기서 이제 100% 다 흘러가는 게 아니고 담낭이라고 중간에 저장 창고가 하나 있는 거죠. 담즙이 흘러가는. 그 뭐 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화 기능이죠.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지방을 이제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담즙이 섞여 들어가야 이제 그 지방을 잘 소화시켜서 저희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밥 먹을 때마다 담즙이 이제 간에서 흘러나온 담즙이 이제 저희가 십이지장으로 흘러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방 흡수하는데 이제 담즙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져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길에서 생기는 암을 담도암. 그러면 이제 위치에 따라서 간내 담관이 있고 간외 담관이 있고 그다음에 담낭이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다 같은 암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는 분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암으로 치료를 보통은 하고 있다. 위치 자체가 우리 몸 안에서 되게 깊은 곳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진단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엑스레이를 찍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CT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CT를 찍어서 만약에 진단되면은 병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MRI 같은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담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담도 내시경이라고 하는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담도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범위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거는 영상을 찍어서 확인해야 되니까 뭐 CT나 MRI 이런 거를 찍어서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확진은 어쨌든 일부 조직을 얻어서 현미경으로 봐야 되니까 현미경으로 얻는 방법이 아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밖에서 이제 간을 직접 찔러 가지고 좀 일부 얻어 갖고 하는 방법이 있다. 어쨌든 일반적인 암은 다 조직을 얻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얻는 방식은 좀 그런 방식으로 얻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담도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 생각할 때는 그렇게 위암이나 뭐 폐암, 유방암처럼 대장암처럼 익숙하지는 않고 왠지 좀 췌장암이나 이런 것처럼 좀 위험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재발하거나 이런 게 어떤 건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담도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혈관이나 장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리고 또한 담도 자체가 굉장히 얇은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보통 다른 장기 같은 경우에는 장간막이나 복막이나 이런 걸로 쌓여 있어서 암이 진행을 해도 그것들이 막는 역할을 하는데, 담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막이 없고 바로 침투하면 혈관이나 주변 장기이기 때문에 사실 진단을 처음에 하더라도 진행된 경우가 많고 재발도 다른 암에 비해서 많은 경우가 많죠.
뭐 지난번에 얘기한 위암이나 이런 거는 아까 뭐 5개 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층을 각각 침범하는 거에 따라서 병기가 달라지고 뭐 그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담도는 사실은 얇으니까 그런 층을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싸고 있는 얇은 막도 없으니까 또 워낙 얇기 때문에 생기자마자 주위의 혈관이나 이런 거로 침범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해부학적인 특성으로 보면 재발할 확률이 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만약에 진단이 된다면 똑같이 다른 암에서처럼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좋고 수술하고 나서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치료법 이런 것들이 어떤가, 요거는 임주환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워낙에 이 담도암은 병의 특성상 재발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제 담도암에서는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보통 진행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근데 대부분은 효과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카페시타빈이라고 하는 먹는 약이 있고요. 이 먹는 약은 사실 우리가 실제 대장암에서 쓴 지는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 약을 이제 수술적 치료 받은 아주 극초기의 담낭암을 제외한 모든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이 약을 이제 6개월 정도 복용을 했을 때 이제 생존 기간이 1년 넘게 이제 좀 효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경구 항암제, 이제 카페시타빈이라는 약을 이제 복용을 권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지만 그 약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안 돼서요. 이제 급여는 안 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약이 이제 처음 개발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많이 저렴해져서 환자들이 큰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예전에 약입니다. 어떤 치료 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5FU 라는 주사 치료 하셨죠? 예, 주사로 치료 네. 주로 많이 했었죠. 근데 사실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 주사 치료는 불편하고 그렇죠. 또 입원도 해야 되고. 되고 그렇죠. 하면 한 면에 비해서 이건 좀 먹는 약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 따지면 그 비용이 사실은 기회 비용을 따지면 그렇게 부담되는 비용 같지는 않아서 저도 다 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을 해서 다 제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항암 치료를 하는 게 환자분한테는 재발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재발을 그래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어서 재발률을 완전히 없애거나 낮추기보다는 재발 기간을 좀 연장한다는 의미들도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볼 때는 동글동글하게 혹이 생겼으면 요렇게 요만큼 절제하면 되겠다 이런 걸 판단하기가 쉬운데 만약에 담관에 이렇게 얇게 넓게 이렇게 퍼져가는 구조로 생기면 이 암의 끝이 여기다라는 걸 알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현미경으로 우리가 봐서 우리가 충분하게 암 조직과 정상 조직과의 공간이 좀 있는지 우리가 연이 확보가 되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도 절제연이 양성이 나와서 암이 좀 걸쳐 있는, 잘라낸 부분에 걸쳐 있는 그런 경우가 특히 많은 암이 이 담도암, 그 중에서 특히 간내 담관암인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카페시타빈 연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이제 그 현미경 쪽으로는 그 안전거리 확보가 안 되고 경계면에 이제 암세포들이 있는 환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일부 기관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항암 방사선 치료 병용을 하는 기관들도 있고,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근거들이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대규모 이제 삼상 연구를 통해서 치료의 효과가 이 치료를 아까 얘기했듯이 카페시타빈이라는 약을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서 나중에 재발률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봤더니 카페시타빈을 쓴 사람이 재발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절제연 양성인 담도암에서 방사선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임상 연구가 제대로 된 게 지금 없어서, 임상 시험이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이거를 강력하게 공고할 만한 근거가 지금은 별로 없는 건 맞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대부분이 재발한다라는 것도 지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많은 기관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이제 근거는 부족하지만 전문가들 의견이 어느 정도 조금 모아져서 방사선 치료를 좀 추가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모아져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학제적 협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방사선 종양내과 의사, 그 다음에 외과 의사, 뭐 종양내과 의사 이렇게 모여서 상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구조로 지금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후에 완전하게 절제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항암 치료를 한다. 이거는 이제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고, 거의 절제가 됐는 것 같지만 현미경 쪽으로 약간 걸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은 그 기관에서 다학제적 협진을 통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요거는 수술로 다 치료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한 거고, 그럼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어떻게 보통 치료하십니까? 보통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진행성 암이거나 또는 재발이 된 때나 재발이나 전이나.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세포독성 항암제를 치료를 하게 되고요. 세포독성 항암제 중에서 현재 보험이 되는 건 젬시타빈 플러스 시스플라틴, GP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약제와 5FU 시스플라틴을 병용하는 요법이 있고요. 그 외로 최근 들어서 연구된 건 효과가 좀 좋다고 얘기하는 폴피리녹스나 아니면 폴폭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플러스 아브락산이라는 약과 병용해서 쓰는 약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현재 아직 허가는 됐는데 보험이 아직 안 되고 있죠. 담도암은 지금은 어쨌든 이제 전이 재발이 있거나 이렇게 수술로 다 제거가 불가능한, 결론적으로 완치가 안 되는 상태에 진단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GP라고 얘기하는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에, 그건 이제 급여로 쓰고, 거기에다가 아브락산을 비급여로 쓰는 삼제요법이 가장 좋은 연구 결과를 지금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많이 권하는데, 일부가 이제 비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아마 대부분의 기관에서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에다가 아브락산이라는 이 신약을 비급여로 추가하는 것을 아마 1차 치료로 권하고 있는 상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또 새로운 표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담도암에서는 없나요? 그런 연구는 이제 많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이 암이 잘 연구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병이 흔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10위 정도니까 아주 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딴 나라는 사실은 2, 30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사실 흔한 편이고, 동양권에서도 흔한 편이고, 그런데 사실 연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워낙 빈도가 낮아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새로운 거 있으면 좀 새로운 소개. 약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당장 우리가 가시권 안에 들어온 약은 사실 면역항암제고요. 이제 모든 환자가 사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담도암 우리가 조직을 얻은 거에서 뭐 PD-L1이라고 하는 이제 표적이 양성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해서 뭐 MSI 하이로 나온다면은 저희가 면역 항암제를 써볼 수 있습니다. 이 약을 실제로 사용한 국내 자료를 모아서 한 연구를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잘 듣냐, 그 분석을 해보니까 간이나 복막전이 없는 환자분들이 잘 듣더라. 그리고 뭐 피검사에 뭐 LDH라고 하는 피검사 수치가 있는데, 그 검사가 낮으면 좋더라 등의 이제 보고가 있어서, 이제 당장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급여는 안 되지만 면역항암제가 저희 일부 환자에서 일단 쓸 수 있고, 그리고
담도암에서도 저희가 이제 NGS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저희가 표적을 찾으면은 뭐 실제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 약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거의 모든 암에서 면역 치료제를 시도해서 도움이 됐는지 안 되는지가 연구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게 다 포함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뭐 계속 얘기해 왔지만, 다른 시간에도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암 종류에 따라서 이제 표적이 덜 발굴되어 있긴 하지만 표적을 계속 발굴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괜찮은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임상 연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게 여전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도암의 헐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 허가가 지금 아직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면역항암제 단독이 아니고 이제 기존의 이제 항암 치료랑 병합을 같이 했을 때도 최근에 조금 효과 좋은 결과들이 우리나라 위주로 해서 연구들이 나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허가 사항으로 된 게 면역항암제 단독으로 2차 이상에서 쓸 수는 있지만 내년 정도 되면은 그것도 이제 첫 번째 치료로도 선택을 기존의 항암제랑 같이 썼을 때 효과들이 조금 더 결과가 저희가 나오면 하나의 선택이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부학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야지만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고, 말로만 설명해가지고는, 그림 가지고 간단히 설명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아서 저희가 다 다루지 못하고는 있지만, 사실 수술이 불가능한 간내 담관항에서 항암 치료하다가 수술이 가능한 정도로 줄어들어서 또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가 완치되는 사람의 비율도 실제로 있고, 이래서 이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또는 다학제적 접근 이런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우리가 이런 강의나 이런 걸로는 다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별 케이스별로 각 기관에서 상의해봐야 되는 대표적인 암 중에 하나가 담도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기에 진단해서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진단되는 비율이 위치상으로 되게 깊숙한 곳에 있어가지고 좀 드문 경우는 맞고, 그래도 수술이 가능한 정도라면 수술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 그리고 보조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전이가 된 암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급여가 안 돼 있는 그런 약제들을 포함한 다양한 요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면 될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담도암도 안 걸리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흔한 이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방하려면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뭐 위험인자 중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좀 많고, 이제 만성적인 염증, 뭐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아니면 염증성 장질환 같은 병이나 아니면은 이제 내 몸에 이제 담석 같은 게 생기는 문제. 이건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빨리 치료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B형 간염, C형 간염 문제도 이제 담도암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돼 있어서 이 병이 이제 만약에 확인됐다면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는 뭐 과음, 흡연, 우리가 이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피하시려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체중도 연관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비만이 많은 거에 관련이 있죠. 굉장히 죄책감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래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암 중에 하나가 유방암, 뭐 대장암, 그 다음에 담낭암, 뭐 이런 것들은 좀 비만이 암과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수술하신 분은 특히 체중 관리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담도암에 대해서 사실은 수술에서부터 항암 치료까지 한꺼번에 다 다루려니까 사실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최대한 다 설명드리려고 노력했고, 앞으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게 메일 덱캔서 ksmo.or.kr 이쪽으로 좀 보내해 주시면,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그 암, 덱캔서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카카오톡 친구로도 우리한테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담도암에 대해서 마무리 해도 되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